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 혐오 찍고 나온 후보들이라는 토크쇼가 열렸어요. 여성 혐오라는 건 있지도 않았었는데 시작부터 거짓말이죠. 페미 혐오는 있습니다. 그건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거고요. 자, 하여튼간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3명이에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신민주라는 사람이 기본소득당 여기서 출마합니다. 이 사람 슬로건이 이래요. 아재 정치 망치러 온 당신의 페미니스트 정치인. 정치를 망치러 나왔대요. 대한민국 아저씨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그 사람들의 정치가 망가져야 합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정치를 하러 나왔다는데 그 고민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고민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해결해 드립니다. 돈은 됐어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고 싶다. 자, 아버지한테 가서 호적을 파달라고 하세요. 그럼 본인은 그때부터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정을 떼야겠죠? 혹시라도 그래도 새끼라고 호적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정을 확실히 떼세요. 식구들한테 한남충 어쩌고 매일같이 쌍욕을 박아버리면 확실히 개인이 될 수 있다. 자, 고민 해결! 임금노동이라 불리는 임금노동은 또 뭐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짜져 있는 사회적 체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난 이만큼 가난하다라고 가난을 증명해야 국가에서 돈을 주고 국가는 굳이 말을 해야지만 돈을 준다. 복지수혜 대상자가 되려면 장애를 증명해야지만 복지수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 문제래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적 체계가 짜져 있다. 오,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되는구나. 사회적 체계를. 가난을 증명하고 국가에게 돈을 달라고 말을 해야지만 준다. 그게 불만이다. 그럼 말해야 주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당신 같으면 알아? 맞춰봐. 내 지갑에 지금 얼마 있는지. 나 밥 먹을게, 안 먹을게. 장애를 증명해야지만 복지수혜 대상자가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당연히 증명을 해야지. 그거 증명 안 하면. 아, 아파. 그럼 줘? 야, 전 국민이 다 아파. 당신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그리고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이 사회에서 뭘 신청하려고 해도 다 가족 중심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100% 준다고 하는데 사실 가족한테 줘가지고 과연 가족 안에 있는 나는 쓸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좀 드는 상황인데요. 가구 단위로만 이루어져 있는 제도 같은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었고요. 아니, 일단 가족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가족하고 상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눠 쓰자고. 싫어? 내가 얘기했죠. 호적 파라고. 그럼 50만 원 받잖아요. 4인 가구 100만 원인데 혼자 50만 원 개꿀 아닙니까? 호적하고 돈 50만 원 받는 거 이 과정을 전부 다 영상으로 남기세요. 이걸로 개꿀잼 브이로그 하세요. 그거에서 벌면 그거 다 당신 돈이야. 여성이 주로 하고 있는 가사와 돌봄이라는 가치들을 무시하고 성별화된 가난이라는 것들을 무시하며 여성을 가족의 일원으로서만 생각해서 임신, 출산, 육아밖에 여성 정책이 없잖아요. 가사와 돌봄을 누가 무시했어? 왜 무시한 사람은 없는데 피해자만 존재하냐? 그리고 그 피해자가 어딨어? 이렇게 되면 뭐야? 가해자도 없는데 피해자도 없고 범죄 사실은 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성별화된 가난은 또 뭐야? 아, 나 이씨 여성이 가난해? 샤넬, 구찌, 프라다가 가난한 여성에게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여혐이네. 어떻게 가난한 여자한테 이렇게 비싸게 팔 수가 있어? 본사 가서 해봐. 어? 치비리리. 여성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해서 임신, 출산, 육아밖에 여성 정책이 없다고? 남성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서는 뭔 정책이 있냐? 여자 빼고 군대 가는 거? 성범죄자 취급당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인생 개박살 나는 거? 무고죄 폐지해서 찍히면 뒤지는 거? 뭔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야 도대체? 저는 출마를 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 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라는 것을 해서 가족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나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이 사람은 이런 사회를 원한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 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 가족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나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호적 파라고. 자, 딸년이 똑똑해. 애가 생각이 깊어. 애가 행동거지가 곧어. 그럼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야. 명숙이 엄마 행복한 거야. 명숙이 신랑 행복한 거야. 명숙이 딸 행복하지. 아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명숙이가 잘났으니까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랑스러울 거 아니야. 근데 인생 먹같이 산 어떤 아무개가 있다 치자. 아주 악명이 자자해. 근데 혼자 살고 싶대. 그럼 호적 파는 거야. 왜? 가족들이 수치스럽거든. 저런 어머니를 뒀다는 게, 저런 딸년을 뒀다는 게 그게 수치스럽거든. 고민 해결됐죠? 이 양반 주장을 종합해볼까요? 일하지 않더라도 존중받아야 한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빨아먹더라도 존중해줘라. 가난을 증명하거나 장애를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리 사기쳐도 확인하지 말고 그렇게 살게 해줘라.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삶을 선택했든 존중받아야 한다? 강간범이든 살인범이든 뭔 짓거리를 해도 존중을 해준 거야. 강간하다 다친 것 같아. 나 아파.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면 안 되고 존중해주면 돼. 가구 단위로만 꾸려져 있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결혼하지 않더라도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고?
왜 그걸 나라에서 해줘야 하는데 결혼 축하한다고 낳은 애기 잘 키우라고 좋은 뜻에서 나라가 해줄 수 있는 복지가 있다 치자. 결혼 안 한다며, 애 안 낳는다며. 근데 왜 그건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선택지를 줬는데 본인이 선택한 건데 왜 놔둬달라고 징징거려? 이게 말이야? 선택을 했으면 선택의 의무를 다한 이들부터 챙겨야 하는 거야. 야, 비혼주의자 1인 가정이 일도 안 하고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인 척해. 그걸 존중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라에서 열쳤다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지어놓은 밥 그거 같이 먹자고 달려드는 밥버러지를 챙겨주냐? 그렇지, 이게 페미니즘이지. 여러분,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무엇보다 시혜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이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불쌍한 이들 배려해주지 말고 밥버러지들이 존중받는 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공산주의랑 많은 부분이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산주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쓰레기예요, 페미니즘이라는 건. 자, 이 기본소득당 신민주 씨가 본인 벽보가 훼손됐다고 이렇게 느꼈답니다. 옆에 후보자들 얼굴은 다 멀쩡한데 왜 내 것만 찢어졌을까? 내가 유일한 20대 여성이기 때문에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되었어. 페미니스트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야. 이것은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다. 아니, 페미를 혐오해서 찢었으면 찢었겠지. 그게 왜 여성 혐오야? 왜 여성에게 페미를 바르려고 노력을 하지? 뭐? 선관위가 이런 혐오 범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당신 이거 혐오 범죄인지 뭐를 혐오하는지, 지나가는 애가 장난친 건지,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가 뜯었는지 당신 증거 가지고서 혐오 범죄라고 단정지어? 일관된 진술하고 싶어? 선관위의 미온적인 대응이 불만이야? 훼손된 벽보 알아서 교체하세요. 여분 남으신 거 있죠? 얼마나 친절해. 이게 불만이라고? 그럼 선관위 직원이 벽보 뜯나 안 뜯나 그거 옆에서 보초설까? 야, 니들이 사는 한국은 공권력과 재원이 무한히 뿜어나오나 보다. 현실 감각이 없어, 이것들은.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고 벽보 앞에 사람 하나씩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총체적 낭국이에요, 아주.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해봅시다. 이 양반은 타이틀이 좀 길어요. 더불어시민당 비례당선인 기본소득당 전 대표 용해인, 더불어시민당 제명 후 기본소득당.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논란을 조금이라도 피하려고 군소정당과의 연합정당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플랫폼 정당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용해인은 더불어민주당 약발 시민당 비례로 배지를 얻었죠. 기본소득당이 뭐냐? 페미당이에요. 아까 등장했던 신민주가 상임위원장이고 용해인 이 양반이 전 당대표였다가 배지 주워서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어요. 경쟁 없이 쉽게 주워먹은 배지 10만 원에 중고시장에 내놓고 재테크한다고 했던가? 그래서 욕을 좀 먹고 있던데, 어쨌든 이제 타이틀이 이해되시죠? 기본소득당의 교리는 아까 신민주 얘기하면서 실컷 얘기해드렸죠? 그게 다예요. 딴 거 없어요. 기본소득당은 그게 끝이에요. 먹고 마시자 신난다. 일하기 싫은데 복지는 받자. 용해인이는 그 기본소득당 교리를 국회 안에서의 논의 1호로 끌고 가겠답니다. 자, 용해인이 열변을 토합니다. 2017년도 성희롱 실태조사를 했는데 국회의원에게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75%, 그중에 한 명은 실제로 강간 시도까지 있었대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보좌관들 인터뷰를 했는데 여성 보좌관들 다 있는 의원실 톡방에서 야동 뭐 구해줄까? 저방 다른 의원실 비서는 누구랑 잤다더라. 근데 지금은 유부녀야. 기혼 여성 보좌관들한테 비아그라 구해다 줄까? 여성 보좌관들에게 커피 아가씨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게 꼭 보좌관들한테 한정된 게 아니고 의원들이 동료 여성 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한 평가와 비판이 아니라 몸매 평가와 얼굴 평가나 하고 앉아있다. 이런 증언들이 막 나왔대요. 야, 이분 엄청난 사람이에요. 정보력이. 정보력 죽이는데? 미래통합당 미투가 막 터져나오려고 했었답니다. 미래통합당 미투가 터져나오는 그 시점에 미래통합당 보좌관이 이런 증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에 미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되잖아요. 용해인이가 미래통합당은 미투 그런 거 없다. 미래통합당 여성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용해인이가 정말 이 사람 친절해요. 친절 덩어리야. 용 친절이야. 카인드 용. 미래통합당 미투 그런 거 없다는 말을 지가 해석을 막 해줘요. 우리 당에서 있었던 일은 거의 그냥 터치 수준이지. 우리는 미투할 만한 그런 일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터치가 분명히 있는데 미투할 정도는 아니다. 만지긴 만졌는데 성추행은 아니다. 야, 미투 그런 거 없다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이 미래통합당 미투에 대해서 용해인이가 답까지 내려줍니다. 확실한 결론까지 내려줬어요. 물론 실제로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없을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그 조직이 그 당이 평등해서 혹은 성폭력이 없어서일까? 그에 대한 고민들을 이런 증언들을 생생한 증언들을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밖으로 터져나오는 건 없을 수 있는데 그것이 성폭력이 없어서일까? 당신 이거 생생한 증언이라고 확실히 쐐기 박았어.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확인했겠지. 성추행범 가만두면 안 되겠지. 당신 거 사실 확인됐을 텐데 왜 당장 뚜껑 안 열어? 거기도 오거돈이야? 이번에는 공중 없어? 정략적으로 성추행범 냅두고 그럴 사람 아니지? 페미니스트니까. 남페미 어떻게 생각해? 남페미. 조주빈 남페미 왕. 킹 오브 더 사우스 페미. 와, 남의 당 미투까지 챙겨주네. 용친절. 그렇지. 이런 거는 당을 따지면 안 돼. 어쨌든 나도 미래통합당 당원으로서 죽일 놈은 죽여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왜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야? 당신이 지어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마구잡이로 떠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누가 옆집 언니가 와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알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친절하면 됐어. 자, 다음 6살 때 비혼을 결심한 페미 형제, 여성의당 공동대표 이지원이에요. 이번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나갔죠. 베토벤이 9살 때 음악적 재능을 발현했고 모차르트가 5살 때부터 작곡을 했어요. 이 양반은 6살 때 페미가 됐어요. 네. 자, 이 사람이 홍대 입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떤 남성 무리가 돌을 던져서 여성의당 자원봉사자가 맞았답니다. 신고를 바로 한 것도 아니에요. 증거도 없어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뭐 남은 게 없어요. 여성들이 저런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도 문제 제기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든지 이 여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최선이고 저는 그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뭔 소리야. 바로 신고 안 하면 수사는 뭘로 해. 이 사람 말이 대박인 게 저의 구원은 불법 촬영한 사람, 유포한 사람, 같이 본 사람 모두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걸 들은 남성 행인들이 너무 많은 적대감을 가진 걸까?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지나가는 남성 행인들 전부가 불법 촬영 가담자라 처벌을 요구하는 페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다 성범죄자다. 얘네들은 왜 자꾸 멀쩡한 여성들에게 페미를 묻히고 싶어서 환장들을 하나? 선거 유세를 하면서 근거 없는 협박과 욕설과 모욕성 발언이 너무 많았답니다. 당신들 N번방 가지고 김도읍 의원 엮어서 사기쳤지. 김도읍 의원, 정점식 의원 등 법사위 이 사람들이 N번방을 옹호를 하네, 감싸주네 이런 소리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녔 잖아. 당신들이 듣는 건 싫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이 싫었구나. 당신들은 왜 했어? 당신들이 들은 협박, 욕설 증거 있어? 오랜만에 한 번 더 떠올려 봐야지. 파는 놈, 사는 놈, 보는 놈 싹 다 처벌하라. 여성의당에서 뭔 짓을 했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회 청원 1호 N번방법 짓밟은 법사위도 공범이다. 본분을 망각한 무능한 법사위는 반성하라. 무능 김도읍 선생 다음 국회에선 보지 말자.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김도읍, 정점식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N번방을 카바치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미친놈들로 만들었어요. 야, 언제 법사위 사람들이 불법 촬영이 예술활동이라 그랬어? 정말 뻔뻔해 니네는. 거기다 한두 번도 아니야. 딥페이크 합성사진이나 영상물에 대한 논의 중이었어. 유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개인 창작물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하는가 이 논의를 했어. 실제 벌어진 상황은 이거였어요.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송기현. 법정형 가중처벌은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구속 요건이 필요하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 김도읍. 맞는 말이잖아요. 현행법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개정을 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뗐으면 법 하나씩 만들어줘요? 근데 법사위가 N번방 카바친 거냐 이게? 관련 영상은 제 영상 40이라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거짓말했어요. 얘들 자료라고 들이민 것도 전부 조작이고 보시면 아주 가관입니다. 어이구야, 당신네들이 사기치고 다녔으면서 지금도 사기치고 다니잖아. 사과했어? 당신들 개소리하고 다니는 거 법사위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 아니야? 근데 뭐? 근거 없는 협박과 욕설과 모욕성 발언이 싫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고장난 데가 많은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남 누명 씌우고 생사람 잡는 거는 좋아하고 그거 들통나서 욕먹는 건 싫고? 여성의당 당대표 이지원 선거 중에 이러고 다녔대요. 성매매 피해 당사자들과 성착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눴답니다. 나하고도 한번 나눠봅시다. 그 얘기. 나누기 싫으면 나 하나만 물어볼게. 몸판년이 왜 피해자야? 판년, 산놈 다 성매매 범죄자잖아. 판년은 항상 뭔가 사연이 있어? 눈먼 아버지 눈뜨게 해드리려고 300석에 팔려갔냐? 어디까지가 피해자인데? 야, 성매매라는 단어 자체가 팔매, 살매자 아니냐? 쌍방이잖아. 판년도 벌 줄 거야? 그것도 논의했어?
비혼 여성 콘텐츠를 발굴하시는 분과 만나서 비혼 여성 의제는 또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비혼 여성이 왜 의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가 독립을 하고 싶으면 저축을 일단 하라고 그래. 지 독립을 왜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되냐? 돈 주면 나라에다가는 뭐 해줄 건데? 오케이, 독립은 하고 싶은데 비혼 여성으로 멋있게 혼자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빚을 줘 남한테 빌려서 해 그럼. 그리고 갚아나가. 왜 나라 돈을 꽁으로 쳐먹으려고 그래? 그거 세금이야. 니네 싫어하는 한남돈도 섞여 있을 건데 어때? 한남돈은 좋아? 애들이 염치가 없냐 그래. 이러고 사니 욕을 쳐먹지. 보증금 1000에 월 80 일단 준비되면 부동산을 가. 그럼 거기서 안 내줄 거야. 네가 비혼을 하든 뭐든 할 바 아닌데 네가 알아서 혼자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라고. 자, 근데 월세가 좀 부담이 된다. 저축을 좀 더 해. 보증금 2000에 월 70으로 가든가 3000에 60으로 가든가. 그래도 돈에 부담이 돼. 그럼 어떡해? 3억 정도만 모아. 전세를 얻는 거야. 전세가 뭔지는 알지? 전기 쓰고 내는 돈은 전기세야. 그거 전세라고 또 우겨라 이제. 어? 전기세는 왠지 여성 혐오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피카츄 꼬리가 팔딱 서 있는 것은 고추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티비리리 티비리리. 출근길에 유권자들한테 성별 임금 공개법을 제정함으로써 동일 직군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대요. 동일 시간 동일 노동이 들어갔겠지? 같은 직군이긴 한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나 회사에 얼만큼 기여했는가 그것도 같이 공개되는 거야. 그치? 이 정도도 생각을 못하거나 굳이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인간 쓰레기들이 뭔가 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걸 거야. 당신은 반드시 이 얘기도 했을 거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맞는 거지? 동일 고용 동일 임금 이거 아니지? 그치? 동일 고용, 동일 임금, 동일 고용, 동일 임금. 하버드 나온 남자애가 있고 중2 때 잘린 여자애가 있는데 양자물리학 연구소에서 사람이 필요해. 네가 소장이라면 누구 뽑을 거야? 반대의 예시도 있어. 성별 가지고 서운할 필요 없다. 하버드 나온 여자애, 중2 때 잘린 남편이 누구 뽑을 거야? 뭐? 남편이라고? 여성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인 상황이 있기도 했다. 또 여성의당 후보자나 당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를 고소하는 상황이 있기도 했다. 네, 고소는 저한테도 왔어요. 사진 보이시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모욕, 영업방해래요. 1억씩. 그게 영업이야? 삥이 영업이야? 여성 후보를 공격하기는 뭘 공격을 해? 내가 본 팸이 아닌 여성 후보는 다 뭐예요? 공격받은 사람들 아무도 없던데? 힘들까봐 남자고 여자고 다 와서 응원해주고 하던데? 페미는 당연히 욕을 처먹어야 해요. 지그들이 꼭 먼저 혐오를 부추기고 싸움을 걸어요. 사회 구성원을 배척하고 적대시해요. 그러니 욕을 처먹는 게 당연하고 사회에서 배척돼야 하는 대상이 맞아요. 혐오만 해서는 모자랍니다. 페미에 대해서는요. 페미는 여성이 아니에요. 자꾸 여성이라고 본인들을 미화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얘들 위장이에요. 위장. 카모플라주. 여러분 보통 여성이 창공을 나는 매라면 페미는 도심지에서 남들 오바이트 해놓은 거 주워먹고 살면서 병균이나 옮기는 닭둘기예요. 닭둘기. 우리는 같은 조류다 라고 뭐 이러면서 우면서 사는 거예요. 자, 신민주, 이지원, 용해인 이 양반들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대요. 신민주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정치인, 용해인은 지옥에서 돌아온 페미니스트, 이지원 여성할당제를 팍팍 늘려서 대선에서 여자들과 결혼하는 게 가장 느끼고 싶은 짜릿함. 답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사람들 셋이 국회에 들어가 앉았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퍼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겠죠? 소중한 아이들이 질병에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새끼인데 죽일 거야? 이 사람들이 한 토크쇼가 여성 혐오 찍고 나온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에요. 근데 팩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성 혐오라는 것 자체가 여성 민우회를 필두로 한 여성계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자작극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 엔조이 하시는 분들, 심리적 공포, 역겨움을 통한 카타르시스 이런 거 즐기시는 분은 저 영상 보시면 돼요. 여명숙이가 과장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실 분들은 영상 꼭 보세요. 토할 수도 있으니까 변기통 옆에서 보세요. 끝.
완전 궁금해서 같이 써볼까? 그래. 조금만 뒤로. 지우면 돼. 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페미니즘을 기치로 건 여성해당이 이번에 국회 진입에 실패했어요.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득표수가 20만이 나왔어요. 2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페미니즘 하나 갖고 이만큼을 모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준 적 없는데 본인들끼리 지네끼리끼리 모여서 여성의 대표인 양 행세를 하더니 20만이 모였다고요. 페미니즘 장사 잘 되죠? 자, 페미니즘 하면 떠오르는 게 메갈, 워마드, 트페미 이걸 구분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구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팔이냐 목이냐 바퀴벌레냐 혐오스러운 건 매 한 가지예요. 해충이에요, 해충. 정상적인 여성을 위하는 척, 본인들이 여성의 대표인 척, 이들은 끊임없이 위장하려 합니다. 테러리스트와 페미니스트는 종이 한 장도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똑같습니다. 국가전복, 사회체제 박살내기,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소속되는 최소한의 사회인 가족까지도 분열시켜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대의를 가진 선이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 테러리스트가 하는 짓거리는 일단 절대악을 상정하고 지들은 그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내는 숭고한 일을 한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윤리적 저지선도 없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페미니스트를 보세요. 이들이 주장하는 절대악은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탄압들로부터 여성을 지켜내겠다, 구해내겠다, 싸워주겠다 이겁니다. 남성들로부터 구해주겠다, 남성들에 대항해서 싸워주겠다. 똑같잖아요. 절대악인 남성은 여성들을 폭력의 대상으로, 노동력과 성착취의 대상으로, 하등 계급으로 보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전제가 있으면 타당한 논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논증은 일체 없고 그냥 이 전제 자체가 결론이자 그들의 주장 전부입니다. 남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같은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대상이잖아요. 죄 없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을 적대시하고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를 주장하는 거,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나아가 이들로 하여금 투쟁토록 하는 거, 이게 IS 테러 집단의 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자, 이들이 말하는 절대악인 남성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세요. 대한민국이 국가 단위에서 여성에게 페널티를 줬다? 있으면 댓글 달아. 까짓거 내가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법, 악법은 없애야지. 그런데 단언컨대 그런 거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얘들은 뭘 한다? 조작을 해갖고 온다. 걸리기만 걸려라 아주 그냥. 지난 세대의 부채의식과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오랜 사회적 인식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 몇 없는 여성을 위한 강력한 행정부처를 신설해서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과 행정은 모조리 철폐 개선됐어요. 이 과정에서 남자들의 인권이라는 건 걸레짝이 됐고요. 그러니 이제 갖고 놀 게 뭐가 남았겠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법과 행정이 어디에 있다? 군대다. 여러분, 제가 혈압 오르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페미년들이 앉아서 뭔 소리를 짓거리냐면 남자들이 병신이래요. 왜 여자들 군대 가라고 지랄 떠냐입니다. 지들이 좋아서 군대 가놓고 지들이 만든 군대 왜 여자들 걸고 넘어지냐입니다. 대박은 그렇게 못 갖고 싫으면 같이 안 갈 생각을 해야지 같이 갈 생각을 하는 한남 새끼들은 역시 답이 없대요. 미칠 뻔했어요 제가 진짜. 남자들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 그 의무를 이행하고 받는 아주 작은 보상, 이 작은 보상마저 남성들만의 혜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희생을 하고 아주 미미한 보상을 받아요. 근데 페미년들은 희생하기 싫고 혜택만을 바랍니다. 남자들의 희생이 뜻하는 게 뭐예요? 권리와 의무는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임금과 여성 전용은 처먹고 싶고 빡센 노동과 야근은 어따 이런 걸 들이대노 이지랄하고 앉았고 군대도 안 간 년들이 스타벅스 무료 커피, 버스 무료 승차, 군인들 그거 조금 받는다고 이씨. 한국의 페미니스트가 군대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자들의 군 생활을 존중해버리면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꿀 빨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아주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스트가 끊임없이 군인을 비하하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처먹고 싶다 이거야 공짜로. 이 등신들은 365일 몸을 불려요. 어디 가서 그러겠지 벌크업 중이라고. 이제 더는 여성을 위해 바꿀 법과 제도가 남아있지 않아요. 뭐가 남았겠어요. 그렇게 먹성이 좋은데. 그러니 여성을 위한 법이 생겨날 때마다 다른 이들의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를 넘어서 여성은 피해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망나니 칼처럼 휘두르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과 같은 개같은 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요. 사회의 모든 가치를 여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하나 개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박살내고 형평성도 박살내고 공정한 경쟁의 가치마저 박살을 내고 있잖아요. 이들을 방치하면 사회의 또 어떤 소중한 가치가 박살이 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또다지 징징거리고 사방팔방 지랄 피길래 도대체 어떤 불평등, 어떤 어려움, 어떤 이유 때문이냐고 물어보면 제 수준이 낮답니다. 등신 같은 것들이 불만이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면 불만은 얘기 안 하고 저더러 공부하래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얘들은 지금 불만 가질 게 없다는 사실이 불만인 거예요. 없는데 만들려니까 골이 빠개지는 거지. 수줍음이 많아서 못 나선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면 페미니즘의 교리는 작살이 나겠죠? 그래서 페미니스트 커뮤니티들은 폐쇄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회원가입이 어렵고 반대하면 내쫓기고 아 맞다. 여명숙이 뿌락치 존재한다잉? 미안해. 뿌락치 있다? 답하기 막막해지니 입을 틀어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혐오 표현이다. 여성 혐오 컨텐츠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따위 핑계를 대가면서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과 통제를 하고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윗세대 여성들보다 더 많은 탄압과 폭력과 혐오에 시달린다고. 지금 여성들은 과거보다 더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폐쇄된 커뮤니티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로 피하 구분을 하면서 잘못된 통계,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재생산해 나갑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지 인생만 망가지면 관계없는데 지가 등신 같은 게 억울해서 남을 지보다 더한 등신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이 등신들의 개지랄이 먹혀 들어갔어요. 이들의 주장이 비겁하고 추악하게 조작된 사례들로 가득한 이유는 이거예요. 먹히니까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여성 혐오를 증거라고 들이댄다니까요. 없는 증거를 실제하지 않는 문화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 문화라는 키워드가 필요한 거고요. 세종대왕께서 이 상황을 아시면 기절하십니다. 이 사회에는 여혐 문화가 만연해 있다. 여성을 성상품화해서 소비하는 게 잘못됐다. 여자 아이돌 야한 옷 입히면 안 된다. 남자들의 강간 문화 때문에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따위 실체가 없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법제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정당한 비판을 수용할 수 없고 타당한 논리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광신을 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구성원들이 반드시 멍청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페미니즘은 병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페미니즘은 쓰레기예요. 페미니스트가 자주 쓰는 미러링이라는 거 있죠? 얘들 주장이 이래요. 미러링은 우리 사회에 거울을 비추는 행위이며 그 거울에 오물이 비친다면 거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주장 자체가 사기예요. 거울을 들고 미러링을 하는 게 아니라 똥이 그려진 그림을 들고 그게 거울이라고 우겨서 그 똥이 이 사회라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거울 자체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남성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키워드일 뿐이에요.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생산적인 광신적인 정치 세력화는 반드시 국가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게 돼요. 멀쩡한 국민들에게 쓰레기니즘을 옮긴단 말입니다. 단언컨대 이들은 한국 사회에 뿌리 뽑아야 할 암덩어리란 말이죠. 관용을 베풀 이유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페미니즘의 문제는 이유를 묻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의 가치를 박살내고서라도 여성이 배려받아야 할 이유, 그게 타당하지 않아요. 세상 살기 모두가 힘든데 남자는 고생해라, 여자는 편히 살 거야?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빡대가리 쪽수만 모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밀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광신 아래서 국가에서 이 미친 짓거리를 용인해주고 있잖아요. 나라를 좀먹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존재들에게 돈 빌려 썼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한도 끝도 없는 욕심에 한 발도 물러나주면 안 돼요. 사회는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단 한 발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운동도 안 하는 년들이. 야, 운동장이 아니라 저울이야, 저울. 그 저울에 뭘 달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줄 알아? 그게 노력이다, 지방이 아니라. 야,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 노력으로 만들어진 근육 덩어리가 동일 부피의 지방 덩어리와 같이 저울에 올라가면 근육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보수의 가치는 노력하는 만큼 기울어지는 거야. 노력하는 만큼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자, 이제 페미년들 빽빽거릴 차례지? 노력으로 다 되나요? 노력? 나이, 출신, 지역, 학벌, 타고난 재력의 차이에 의한 기회, 교육의 제약, 정보의 비대칭성, 이걸 어떻게 노력으로 극복해요? 하나의 등신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것 많아갖고. 야, 그건 남자들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다, 똑같이. 야,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니네처럼 징징거리질 않아. 그 사람들은 니네가 방금 얘기한 나이, 출신, 지역, 학벌, 타고난 재력의 차이에 의한 기회, 교육의 제약, 정보의 비대칭성, 거기서 발생하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바로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노력이라고. 페미니즘이라는 건 이 노력이라는 걸, 경쟁이라는 걸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 좋지. 그런데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용납이 됩니까? 사회주의가 용납이 돼요? 주체사상은, 나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건. 포장지에만 여성인권이라 써있지 실체는 국가안보와 국민들 간의 분열을 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한테 이럴 수가 있냐? 뭔 소리야. 지들이 국민이 아니라는데 이 나라 국민이 나라 지키는 군인을 갖다가 혐오할 수 있어요? 벌써 이렇게 증거가 나오잖아. 국민 아니에요. 현재 초중고에서도 성평등 교육이라면서 페미니스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새싹들이 인간 쓰레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메가리든 워마드든 트페미든 페미니스트를 자칭하는 모든 일을 색출해내야 합니다. 색출해서 절대 이 나라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얘들 잘하는 법률 개변조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해요. 박멸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페미년 둘의 대화예요. 저 남자 봐봐, 돈 많지? 저 남자 봐봐,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저 남자 봐봐, 성공한 인생이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같이 지랄치면 저 새끼 거 뺏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꿀꿀대자. 저 여자 봐봐, 돈 많지? 능력 있지? 가자. 같이 가면 같은 여자니까 돈도 주고 우리 편 들어줄 거야.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돼. 어쨌든 같은 생물학적 여성이니까. 이부진 사장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탄압받고 사셨어요? 마음 다 알아요. 남성들의 강간 문화와 몰카와 폭력과 살해 위협에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눈물이 벌벌 떨리고 손발이 나와요.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오늘부터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보호해 드릴게요. 김비서? 이 병신들이 왜 또 보이는 거죠? 전에 창밖으로 던지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사장님, 저번에 분명히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날 저 허리 나갔습니다. 이건 그때 걔네가 알깐 겁니다. 어서 시스코에 전화하세요. 해충이에요, 해충. 끝.